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3일 저녁 7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식의 운동권 정치는 국내에서는 통합니다. KBS, MBC, SBS, JTBC 같은 선동 언론이 뒷받침하니까. 그러나 국제 무대에 가서 같은 수법을 쓰면은 반드시 외교적 부도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 직접 담판을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누르는 형식으로 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미국이 싸늘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더구나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을 공개적으로 돕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욕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기본적으로 계급적 적개심을 깔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보복이 들어오자 국력이 말을 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완전히 고립무원이 되고 속수무책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무원 속수무책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 잇따라 미국의 중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중재 및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죠. 실무자가. 해리스 대사는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당장 한일 갈등 중재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당사국 간에 여러 방법이 무산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지 지금은 아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NHK와 인터뷰하면서 중재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긴장이 생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중재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미국 측 고위급 관료가 아시아 쪽으로 출장을 가니까 이 기회에 3개국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려 한다고 했지만은 현장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규제, 이번 수출 규제는 그 명목상 이유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 물질이 제3국으로 넘어가는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카드는 아직 별도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별개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공세를 준비하는데 지금 설정 내민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죠.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은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그것을 중재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국이 협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재위를 구성해야 한다. 중재위 구성이 안 되면 제3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제3국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중재위원을 만든다. 이런 3단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협의를 하자는 일본 측의 요구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쟁 해결 절차가 있으면 그대로 해야죠.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시간을 끌었다면은 이런 상황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강부는 NHK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하여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나서지 않을 때는 국제법 위반 상태에 상응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정해진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대응 조치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면은 한국이 극히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징용공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의 문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구인데 과연 한국이 이길 수 있겠느냐? 만약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반발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지난 6월 19일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부공사를 불러가지고 제3국에 의한 중재 구성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협정상의 다음 단계는 다른 나라를 선정해서 중재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답변 기한이 오는 18일이랍니다.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그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별도의 보복, 제재로 나서겠다는 이야기죠. 유일하게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편들고 있는 이 북한 노동신문의 이 욕설을 자세히 소개한 언론이 있습니다. MBC입니다. 외통방통이라는 프로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북한 거침없는 일본 비판, 따옴표하고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 이걸 공영방송이 이런 식의 제목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의 적이 우리의 우방국을 비판하는 걸 이렇게 잘 됐다 해가지고 신나게 소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 세력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이 기사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과거 죄악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당국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 규제 사실을 직접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거리입니까? 이렇게 시작한 기사는 신문은 일본의 속내도 분석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소나기 위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 또 한국 내 보수파의 친일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남조선의 보수 정권이 비굴하게 친일 정책을 이어온 탓에 기고만장해져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날뛰고 있다. 이제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날강도적인 분석을 서슴없이 드러내며 경제보복의 칼까지 빼들었다. 아베 현실 분간 못하는 정치 난쟁이,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본 정부가 아이쿠 겁이 난다.
남북한 손을 잡은 모양이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굽히고 나옵니까? 이런 조폭 마피아 같은 이야기를 MBC가 신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이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2019년 현재 문재인 정권을 편드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북한 정권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안에서 아베 비판, 한국 편드는 여론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과거의 종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본 안에서 한국 편을 드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약화된 사회당이라든지 아사히신문,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 쪽으로서는 일본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였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일본의 내의 좌파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파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일본 정부를 굴복시키는 힘을 어디서 찾습니까? 김정은과 손잡고 일본에 대응한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민족 공조입니까? 이제 민족 공조, 민족 반역 집단과 민족 공조 해가지고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을 적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한산성에 1637년 양력으로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를 향해서 청태종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왜 나를 황제라고 부르지 않느냐? 명나라를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구원군을 보내준다는 명분은 어디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명나라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